네, 안녕하세요. 조창희 교수입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좀 회의가 잡혀가지고, 이번 주 마지막 주고 좀 중요한 주긴 한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다고 하더라도요,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우리 기말시험 다음 주죠. 14일 날, 1시부터 통계학. 예, 시험을 보고요. 1시부터 3시까지, 그 다음에 3시 반부터 5시까지, 저는 1시간 반이면 될 것 같아요. 5시까지 우리 정밀측정공학 실무 시험을 볼 텐데, 시험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시험에 낼 수 있는 게, 제가 낼 수 있는 게 끼워 맞춤에 대한 얘기하고 한계 게이지에 대한 얘기밖에 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배운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기말시험 범위에서는. 그래서 기말시험에 오늘 배우는 내용들, 특히나 오늘 한계 게이지 설계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한계 게이지 설계하는 거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산하는 문제들 좀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업이 다 끝난 뒤쪽에서는 이제 시험 문제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될 거니까요. 예, 영상 수업이라 그래서 조금 집중력 떨어지게 이렇게 듣지 마시고요.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것을 배우신 분들도 있는데 안 배운 반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진도를 덜 나간 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계 게이지부터 같이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예. 자, 한계 게이지라는 거는 측정 방법일 수도 있고 측정 기일 수도 있죠. 예, 측정 방법에서 한계 게이지라는 방법이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측정 기에서 한계 게이지를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한계 게이지. 이지라는 측정기입니다. 아마 주로 이제 측정기, 한계 게이지라는 측정기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하게 될 건데요. 측정 방법에 대한 얘기보다는 측정기를 만들고 측정기를 설계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한계 게이지는 우리 단도기 안에 속했습니다. 측정기의 종류에서는 단도기에 포함되는 게 한계 게이지였어요. 자, 한계 게이지라는 거는 통과측하고 정지측 이렇게 두 가지로, 두 파트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통과 측은 통과해야 되겠죠.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지 측은 멈춤, 정지해야 됩니다. 들어가면 안 돼요. 통과하면 안 돼요. 그래야지만 합격입니다. AND죠. 이래야지만 합격. 그렇지 않으면 합격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부품이 있다라 했을 때 이러한 부품이 있습니다. 부품의 치수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치수가 10.2에서 10.4까지라고 해볼게요. 자, 이 치수가 각각 10.2에서 10.4까지다 라고 하면, 자, 이 부분이 합격인지 불합격인지를 판단을 하기 위한 한계 게이지를 이렇게 만듭니다. 이걸 스냅 게이지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생긴 거를, 자, 이렇게 스냅 게이지를 만들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앞에 있는 게, 항상 앞에 있는 게 통과측,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게 정지측이에요. 정지측이 앞에 있으면 안 됩니다. 통과측이 앞에 있어야 되고요. 물론 이제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양구형이라 해서 정지측, 그다음에 통과측, 뭐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통과측하고 정지측이 뭐 이런 것을 양쪽형, 그다음에 예를 들면 C형 뭐 이런 형태를 부르긴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자, 이 통과측은 그러면 사이즈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10.4가 돼야 되고요. 정지측은 10.2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만듭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이 통과측이나 정지측을 만들 때도 당연히 공차라는 걸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통과측을 정확하게 10.4라는 정확한 치수로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정지측도 마찬가지로 10.2라는 정확한 치수로 만드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공차 여유를 줘야 됩니다. 여기서도. 그리고 통과측이나 정지측 같은 경우는 마모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정지측은 거의 뭐 들어가지 않으니까 마모가 안 되겠지만 통과측은 마모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마모가 되는 것까지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거는 설계 쪽에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튼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통과측을 이거를 들어가지 못해, 통과측을 진입하지 못했어, 실패했어.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치수가 뭐보다 크다? 10.4보다 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불합격입니다. 마찬가지로 통과 측은 이거는 진입을 했어. 그리고 and 정지 측은 진입하지 못했어. 자, 이런 경우에는 치수가 뭐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통과 측은 들어갔으니까 통과 측은 들어갔으니까 10.4보다는 작다는 얘기죠. 하지만 정지 측은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10.2보다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차 범위 안에 들어갔어. 합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정지 측을 이거를 통과를 했어. 정지 측을 통과했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치수가 뭐보다 10.2보다도 더 작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합격이다 라고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측정기, 이것을 한계 게이지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한계 게이지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많은 부품 또는 제품의 하프를 검사하기 위한 기구로서 대량 생산을 분업적으로 행할 때 적합하다라 있어요. 자, 한계 게이지는 기본적으로는 하프 검사를 위한 방법이죠. 검사를 위한 기구죠. 자, 우리 측정이라는 거의 정의는 쭉 내렸을 때 측정이라는 거의 정의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측정을 하려면 반드시 어떤 숫자로 표현되는 결과값이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측정 결과가 숫자로 이렇게 표시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한계 게이지라는 거는 하프를 검사를 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정확하게 따지면요, 치수가 나오지 않는 게 정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계 게이지 같은 경우는 측정용 기구라기보다는 검사용 기구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맞을 거예요. 검사용 측정기, 검사용 측정기 좀 많이 이상하다. 검사용 기구, 검사용 측정기 기구, 그래 기구하자. 검사용이다. 결국은 어쨌든 간에 측정용은 아니고 검사용 기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어떤 정의에는 맞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계 게이지의 장점은요, 일단 검사하기가 편하고 하프 판정이 쉽죠. 넣어봤을 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단순하게 그것만 가지고 따지는 거기 때문에 검사도 편하고 하프 판정을 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숙련공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측정 시간이 짧습니다. 측정도 쉽고 측정 시간이 짧죠. 그래서 하루 동안에 많은 측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량 생산에 적합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계 게이지 같은 경우는 앞에 비교 측정하고 유사하게 소품종 대량 생산이죠. 소품종 대량 생산, 이러한 제품에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비교 측정하고 유사하다고 했죠. 그래서 대부분 비교 측정에 사용하는 측정기들, 인디케이터류들이 다들 비교 측정에 사용하는 측정기들인데 얘네들이 한계 게이지의 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단점이라고 하면은 합격 범위가 좁다, 특정 제품의 하나의 제작됨으로 공용 사용이 어렵다, 실제 치수를 읽을 수 없다. 자, 중요한 거 이거죠. 실제 치수를 읽을 수 없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이제 지시 측정기가 예외인데요. 뒤쪽에 아마 나올 겁니다. 지시 측정기, 다시 말해서 인디케이터. 자, 인디케이터라는 측정기들은 인디케이터라는 측정기들은 누구냐 하면 비교 측정에 사용되는 애들이에요. 공기 마이크로미터라든가 아니면은 테스트 인디케이터라든가 아니면 다이얼 게이지라든가 그런 것들 대부분 다 비교 측정에 사용을 하는데 얘네들을 한계 게이지 대용으로 쓸 수도 있거든요. 한계 게이지 대용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실제 치수를 읽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한계 게이지라고 하면 실제 치수를 읽을 수가 없고요. 측정 치수가 정해지고 한 개의 치수마다 한 개의 게이지가 필요하다. 한 개의 치수마다 한 개의 게이지가 필요하다. 이게 한계 게이지의 단점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장점 두 가지, 단점 두 가지, 장점 두 가지. 미숙련공도, 숙련도가 필요 없다. 왜? 편하고 쉽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량 측정에 적합하다. 왜? 측정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측정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음에 단점 두 가지는 실제 치수를 읽을 수 없다는 점하고, 다음에 한 개의 치수마다
한 개의 게이지가 필요하다라는 게 단점으로 뽑힐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자, 한계 게이지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한계 게이지의 종류 가장 먼저 지시식 게이지가 있습니다. 지시식 게이지가 아까 얘기한 인디케이터들. 그러니까 비교 측정에 사용되는 애들. 이것들이 다들 지시식 한계 게이지에도 사용이 돼야 지시식 한계 게이지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뭐 다이얼 게이지나 전기 마이크로미터나 공기 메타는 뭐니 미터. 예. 그냥 있는 그대로 썼나 봐요. 예, 미터라고 그냥 읽어주시면 될 거고요. 자, 이런 것들 주로 인디케이터를 사용해서 한계 치수 내에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를 판정을 하고 또는 얘네들이 판정을 함과 동시에 플러스 치수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치수도 체크가 가능하고요. 자, 실제 치수를 측정해서 정밀 끼워 맞춤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사용한 게 지시식 한계 게이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한계 게이지가 아니라 지시식 한계 게이지, 인디케이터를 한계 게이지의 용도로 사용을 하는 그러한 경우에 대한 얘기가 되실 거예요. 뭐 스냅 게이지, 다이얼 게이지죠. 스냅 다이얼 게이지라든가 전기 마이크로미터나 공기 마이크로미터 같은 거, 얘들 마이크로미터 아닙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들 한계 게이지에 속하는 지시식 한계 게이지에 속하는 애들이고요. 자, 그다음에 고정식 게이지는 표준 게이지라 해서 블럭 게이지, 테이퍼 게이지, 나사 게이지 이런 것들을 고정식 게이지라고 하고요. 보통 단일 게이지류들을 고정식 게이지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복합 게이지는 1회 검사로서 제품 또는 공작물의 한 개 이상의 치수를 검사하고 측정하기 위한 특수 게이지를 복합 게이지라고 하고요. 근데 뭐 고정식 게이지나 복합 게이지는 그닥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자, 사용 목적에 따라서는 조금 여러분들 신경 써줘야 되는 게 있는데요. 자, 기준 게이지가 있고 점검 게이지가 있고 공장용 게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검사용 게이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공장용 게이지하고 검사용 게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공장용 게이지가 있습니다. 자, 공장용 게이지는 말 그대로 공장에서 작업 중에 제품 가공 중에 측정하기 위한 한계 게이지가 공장용 게이지예요. 제품 가공 중에. 제품을 가공하는 중간에 측정을 하는 게이지를 공장용 게이지라고 하고요. 자, 검사용 게이지는 제품을 이제 나왔어. 그러면은 제품의 완성품이죠. 완성품을 검사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실제 제품을 검사하는 데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용 게이지는 제품을 가공하는 중에 측정을 하는 거고요. 검사용 게이지는 제품이 완성이 된 다음에 그것을 검사하는 데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엄밀하게 따지면요, 얘네들은 사실은 동일한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등급이라는 얘기는 동일한 정밀도를 갖고 있다는 얘기야. 공장용 게이지나 검사용 게이지나 등급상으로는 동일한 등급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정밀도를 갖는 그러한 게이지들인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는 공장용 게이지하고 검사용 게이지의 정밀도는 약간 다릅니다. 실제 필드에서는. 자, 누가 더 정밀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공장용 게이지가 더 정확하게 측정이 돼야 될까요? 아니면 검사용 게이지가 더 정확하게 측정이란 말은 틀렸죠. 검사가 돼야 될까요? 누가 더 정확도가 높아야 될까? 엄뜻 생각하기엔 여러분들이 제품을 최종 완성품을 검사하는 거니까 당연히 검사용 게이지가 더 정확하게 제품을 검사할 수 있어야 하지 않아요? 공장용 게이지는 제품을 약간 덜 검사해도 어차피 그 다음에 검사용 게이지가 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공장용 게이지에서 약간 문제가 발생을 해도 괜찮은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사장님 마인드는 아니죠. 자, 그거는 그냥 우리 일반인들 생각이고요. 실제 필드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검사용 게이지에서 불합격 판정이 나오면요. 그러면은 그거 버려야 되겠죠. 검사용 게이지에서 불합격 판정 나오면 당연히 버려야 되겠죠. 걔네들은. 버려야 되니까 그것들은 손실이에요. 회사에서는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완성품이 되기 이전에 검사를 해서 완성품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완성품이 된 다음에
불합격이 나오면 회사에서 손해기 때문에. 그래서 공작을 할 때, 즉 제작을 할 때 제품 가공 중에 이미 제대로 만들어져야 되죠. 그때 정확하게 측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용 게이지가 실제로는 더 정확하고요. 그 다음에 공장용 게이지가 실제 필드에서는 보통 이렇게 씁니다. 공장용 게이지가 마모가 되면은 그러면 그거 검사용 게이지로 보내요. 그럼 공장용 게이지가 마모가 되면 검사용 게이지로 보낸다. 그러면 검사용 게이지는 당연히 공장용 게이지보다 범위가 더 넓습니다. 그러니까 더 합격을 되기가 쉽죠.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한다? 공장용에서 합격한 제품은요. 이거는 검사용에서는 반드시 합격이에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공장용에서 합격을 한 제품은 검사용에서는 반드시 합격을 해야 돼. 뭐 이런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죠. 어차피 공장용 게이지가 정확한 게이지잖아. 그러니까 공장용에서 합격하면 당연히 검사용에서는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량품 폐기되는 거. 마금? 표현이 너무 문학적인데, 마금? 불량품이 폐기되는 것을 억제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두 개 사이의 관계, 공장용 게이지하고 검사용 게이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요. 자, 이거 두 개를 검사하는 게이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검사하는 게이지를 점검용 게이지라고 부릅니다. 물론 그 위에 기준 게이지가 있겠죠. 자, 공장용 게이지하고 검사용 게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한계 게이지 종류를 다시 형상 및 용도에 따라 분류를 하면요. 구멍용 게이지하고요. 다음 페이지 나올 축용 게이지로 구분이 됩니다. 오늘 이제 설계를 할 내용, 그러니까 한계 게이지 설계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한계 게이지 설계에서는 이 구멍용 게이지하고 그 다음에 축용 게이지, 홀하고 샤프트에 대한 게이지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구멍용 게이지는 플러그 게이지라고도 하는데요. 플러그 게이지, 원통형 플러그 게이지, 평형 플러그 게이지, 판형 플러그 게이지. 원통형 플러그 게이지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이 부분이 게이지입니다. 여기는 손잡이에요, 그냥. 그래서 구멍에다가 넣어보는 거죠. 플러그 게이지를 구멍에다 넣어보는 겁니다. 원통형 플러그 게이지 구멍에다 넣어본 거고요. 판형 플러그 게이지도 얘를 이렇게 구멍에다가 넣어보는 거예요. 구멍에다 이렇게 넣어보는 그런 거고요. 안내 붙임 플러그 게이지라든가 평형 플러그 게이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평형 플러그 게이지 이런 것들하고 비슷한 게 태보 게이지, 태보 게이지라는 것도 있어요. 평형 플러그 게이지하고 거의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멍을 측정을 하는데 사용하는 게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봉 게이지, 우리 반지 사이즈 측정하는 게 이 봉 게이지처럼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이 구멍을 측정을 하는데 사용하는 한계 게이지고요. 그 다음에 축이라든가 아니면은 돌출부, 꼭 축은 아니더라도 돌출부, 아까 맨 처음에 제가 그림 그려줬던 그런 튀어나온 부분,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이런데 이런 사이즈, 이런 거 측정을 하는 거, 이것을 여기 보면 링 게이지 아니면은 스냅 게이지. 링 게이지는 당연히 축에 대한 거고요. 스냅 게이지는 돌출부를 측정을 하는데 쓰는 게이지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링 게이지 보시는 것 같은 이런 건 링 게이지가 있고요. 뭐 나사산이 나 있는 나사 링 게이지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냅 게이지는 C형 스냅 게이지가 있고, 그다음에 조정식 스냅 게이지는 치수 조절 가능한 거예요. 그다음에 양구형 스냅 게이지는 양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 기 16.780 밑에가 16.45 노고죠. 그러니까 여기가 정지측, 여기가 고니까 통과측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각각 이렇게. 자, 여기도 고가 60, 106 이렇게 되네요. 고 통과측, 정지측, 죄송합니다. 통과측. 그다음에 노고니까 정지측.
이런 형태로 각각 표시가 돼 있어요. 자, 이게 한계 게이지가 되실 겁니다. 축용 한계 게이지죠. 자, 이제 이어서 한계 게이지의 설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요거 좀 계산 좀 하실 수 있어야 돼서 여러분들 신경을 써서 좀 보셔야 되는데요. 한계 게이지의 설계에 대해서 보기 전에 먼저 테일러의 원리라는 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복잡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고요. 뭐 알고 보면은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내용이긴 한데 그냥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 테일러의 원리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이 구멍이 하나 뚫려져 있어요. 이러한 판에 구멍이 하나 뚫려져 있습니다. 자, 도면에는 여기가 어떻게 써 있냐 하면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도면에는 파이 10.2에서 파이 10.5까지다 라고 써져 있어요. 이 구멍이 그러면 파이 10.2에서 10.5겠구나. 가장 작아봐야 10.2겠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가공이 됐습니다. 가공이 됐는데 어떻게 가공이 됐냐면요. 이렇게 가공됐어요. 자, 이렇게 가공됐습니다. 자, 이거는 진직도가 맞지 않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자, 그런데 이게 가공이 됐는데, 여기가 얼마냐 하면 10.2로 가공됐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도 얼마로 가공됐냐? 10.2로 가공됐습니다. 끝에도 10.2로 가공됐어요. 이렇게. 10.2. 어디를 측정을 하든지 간에 다 파이 10.3. 여기 측정했더니만 파이 10.4야. 그러니까 어느 지점을 측정을 하든 간에 모든 지점에서 파이는 파이 10.2에서 10.4, 10.5 안에 들어감. 자, 이렇게 가공이 됐습니다. 근데 휘어졌어요, 얘가. 자, 일단 모든 지점에서 이거 안에 들어가면 이거 합격입니다. 이거 불합격 아니에요. 합격이에요. 하라는 대로 다 한 거야. 분명히 도면에서 휘어지는 건 지정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합격입니다. 이거는. 합격인데 실제로 그러면은 10.2짜리 여기 10.2파이짜리 내가 축이 있어. 파이 10.2야. 축이 있어. 이거를 껴놓으면 이거 여기에 들어가겠느냐? 안 들어가죠. 자, 모든 지점에서 10.1에서 10.5 안에는 들어가지만 그래서 합격인 합격이지만 하지만 파이 10.2 샤프트는 조립할 수가 없죠. 자, 이런 게 테일러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보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전체 치수만 보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게 휘어졌는지 안 휘어졌는지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단순하게 치수만 보는 게 아니라 뭐까지 형상까지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치수는 합격일지 모르겠지만 형상이 휘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니까 조립될 수 있는 상대 부품이 조립이 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10점이 안에 들어가서 합격이긴 하지만 10.2파이짜리 샤프트는 조립이 불가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에 형상이 휘어진 것까지 고려를 해줘야 된다. 뭐 나중에 여러분들 내년이죠. 2학년 1학기 때 공차 해석이라는 수업을 듣게 되면 이러한 얘기들을 또 하시게 되실 겁니다. 듣게 되실 겁니다. 자, 얘를 테일러의 원리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 테일러의 원리라는 게 결국 우리 한계 게이지 쪽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 통과 측은 어떤 구멍이 있다라고 했을 때 구멍이 휘어졌을 수도 있으니까 구멍이 이렇게 제작이 돼야 되는데 얘가 실제로는 이렇게 제작이 됐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휘어지게 제작이 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통과하는 애들은 하려면 전 길이에 대해서 검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휘어졌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통과 측은 전 길이에 대한 치수 또는 결정량이 동시에 검사되고 그래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정지 측은 어차피 안 들어갈 거잖아요. 안 들어갈 거기 때문에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이겁니다. 통과 측 게이지는 제품의 길이와 같은 원통상의 것이면 좋습니다. 정지 측은
성질에 따라서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왜 짧으면 짧을수록 좋을까요? 정지측은 싸니까. 당연히 짧게 만들면 짧게 만들수록 싸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짧게 만들면 좋다라는 얘기예요. 통과측은 자 원통 축이다. 만약에 샤프트를 가공한 거다라고 하면은 끼워 맞춘 부위 길이와 같은 그러한 링 게이지를 주로 사용을 하고요. 정지측은 폭이 가는 스냅 게이지를 주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스냅 게이지를 쓰고 싶다. 내가 샤프트 측정하는데 스냅 게이지 쓰고 싶다라고 하면 길이가 같아야 된다는 거고요. 자, 원통 구멍 같은 구멍을 측정을 하려면 구멍과 같은 길이를 가진 같은 깊이를 가진 플러그 게이지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완전한 플러그 게이지를 쓰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정지측은 구매된 본 게이지라든가 점접촉을 하는 측정면으로 된 게이지, 예를 들어서 뭐 본 게이지라든가 태보 게이지라든가 아니면 아까 평형 플러그 게이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 좋다라는 얘기. 다시 말해서 통과측은 측정물하고 같은 길이. 왜냐하면은 통과하려면 전 길이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니까. 중간에 휘어졌을 수도 있으니까. 기하학적 형상이라고 해요. 형상 오류도 검사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검사를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 길이와 동일해야 된다는 거고요. 정지축은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좋겠죠. 그래서 가능한 짧게, 그리고 마찰도 줄여야 되니까 가능한 접촉도 적게 일어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계 게이지의 사용 재료는 당연히 열팽창 개수가 적어야 되고요. 변형도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경화성, 경도도 높아야 됩니다. HRC라는 거는 로코엘 경도를 얘기를 하는 건데, 로코엘 경도 C클래스 58 이상 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직 뭐 재료 시험법을 여러분들 배우지는 않았으니까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내 마모성 상당히 중요하죠. 마모성. 마모가 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공성이 좋으며 정밀 다듬질이라는 거는 표면 조도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표면 조도가 상당히 좋아야 된다. 자, 규격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통과측하고 정지측. 자, 통과측 구멍용 한계 게이지는 구멍의 최소 치수를 기준으로 한 측정 단면이 있는 부분을 통과측. 그다음에 정지측은 구멍의 최대 허용 치수를 기준으로 한 측정 단면이 있는 부분의 정지측. 자, 추경 한계 게이지는 구멍의 최대 허용 치수를 기준으로 한 측정 단면이 있는 부분의 통과측, 정지측인데, 이거 여러분들 과연 외울 수 있을까요? 못 외워요. 자, 얘네들 암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장담하는데요, 이거 못 외워요. 이렇게 여러분들 외우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건 외우실 필요 없고요. 나중에 뒤쪽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KS 방식에 의한 한계 게이지 설계는 그냥 이거는 워크시트니까요, 질문지니까요, 이런 식으로 만든다라는 거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계 게이지 제작 공차 규격은요, 원통형 게이지냐, 본 게이지냐, 스냅 게이지냐에 따라서 IT 등급을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제작 공차 기호는 H, HS, H1 이런 식으로 나눠주게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교재에도 있고요. 제가 표를 여기다 옮겨놨어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고 하거나 아니면 교재에 있는 이 표를 보고 한계 게이지 설계할 때 공차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7번부터 나오는 이거는 뭐냐면은 한계 게이지 시의 한계 게이지 자체의 공차표예요. 한계 게이지 설계를 할 때 이 공차표를 보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IT 등급이 5등급이냐 6등급이냐 7등급이냐 그런 거 가지고 따져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T 5등급인 구멍인데 구멍이 IT 5등급으로 만들어야 돼. 혹은 축. 자, 우리 끼워 맞춘 공차 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파이 42에 H7 공차. 그러면 얘는 IT 등급 7등급입니다. 그러면 IT 등급 7등급에 있는 표를 찾아 쓰시면 되죠. 7등급에 있는 구멍용 게이지다 라고 해서 나와 있죠. 자, 이것을 찾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신경 써야 되는 거는 두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요. 뭐 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G라는 거하고 H라는 거. 예, 요것만 보시면 돼요. 자, G는 뭐냐 하면은 마모 여유예요. 마모가 될 거기 때문에 한계 게이지 당연히 마모가 될 거기 때문에 그 마모가 되는 것을 고려를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H는 뭐냐 하면은 게이지 공차예요. 게이지 만들 때 정확하게 만들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확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것만큼 여유를 주는 겁니다. 이 게이지 공차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게이지 제작. 허용하는 공차고요. 자, 얘는 마모 여유라는 건 마모. 자, 근데 문제는 사용하면서 이 한계 게이지를 사용하면서요. 사용하면서 마모가 발생을 해. 그래서 마모가 다 발생을 해서 누가 돼야 되느냐? 최종적으로 다 마모되면 정치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정확한 치수는 마모가 된 다음에 그 치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것보다 더 작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모가 되도록 해야 돼요. 처음에는 마모 여유만큼 작게 제작. 처음에는 마모 여유만큼 작게 제작한 다음에 사용을 하면서 마모가 발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다 마모가 되면은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치수가 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마모 여유는 누구만 따져주냐? 정지 측은 마모 여유를 따져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마모 안 되잖아. 안 들어가잖아, 정지 측은. 그러니까 이 마모 여유는 누구만 따져주냐 하면은 통과 측만 따져줍니다. 통과 측만 고려하고요. 정지 측은 이건 어차피 마모 없어요. 어차피 들어가질 않는데 어차피 공작물이 측정물이 정지 측을 들어가면 그거는 어차피 이미 불량품이잖아. 그래서 걔는 버릴 거야. 그래서 정지 측은 들어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지 측은 마모 여유라는 걸 따져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통과 측은 시제로 왔다 갔다 할 거거든. 공작물이 하고 시제로 접촉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접촉이 일어나면서 당연히 마모가 되겠죠. 마모가 되면서 마모가 다 발생을 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정치수가 되는 거죠. 그 치수가 넘어가면은 이제 그거는 정확한 치수보다 더 큰 거잖아. 그러면 불합격이 돼야지. 왜? 통과 측은 정확한 치수보다 작은 건 괜찮아. 작게 만드는 건 괜찮아. 왜냐하면은 작게 만드는 거는 생각을 해보세요. 작게 만드는 거는 아까 10.2에서 10.4였어. 그러면 우리 이렇게 만들 때 통과 측은 10.4로 만들 거 아니야. 근데 아니야, 내가 이거 10.3으로 만들어졌어. 그렇다고 해서 합격시키는데 문제가 되진 않죠. 얘는 10점이고요. 10.4보다 작게 만들어도 합격을 시키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마모 여유만큼 작게 제작을 해도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통과 측은 실제 치수보다 작게 제작해도 그래도 합격입니다. 불합격 아니지. 그러니까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모 여유만큼 더 작게 만들어집니다. 통과 측은. 반대로 정지 측은 마모 여유 같은 건 따져주지 않아요. 자, IT 등급 이렇게 쭉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8등급, 9등급 이렇게까지 10등급까지 이렇게 쭉 나와져 있죠. 자, 그랬을 때 한계 게이지를 설계를 하는 걸로 한번 볼게요. 자, 통과 측은 구멍의 최소 허용 치수 플러스 마모 여유 플러스 마이너스 게이지 공차. 정지 측은 구멍의 최대 치수 플러스 마이너스 게이지 공차. 즉 정지 측은 게이지 공차만 따져주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게이지 공차만 따져주고 통과 측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게이지 공차 플러스 마모 여유만큼 더 어떻게 구멍을 측정하는 거니까 플러그 게이지를 더 크게 만들어서 마모 여유만큼 작아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요, 여러분들 공식을 외우면요, 잘 못하고요. 공식 외우지 말고, 우리 실제로 값을 넣어서 하면서 연습을 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치수가 밑에 있는 거 볼게요. 자, 구멍이니까 파이 35겠죠. 파이 35에 마이너스 0.013에서 플러스 0.003이래요. 이러한 구멍을 만들기 위한 플러그 게이지를 설계하시오라 했습니다. 뭐 여기 이렇게 밑에 친절하게 이렇게 줬는데요. 이거 제가 시험 볼 때는 이런 거 안 주니까요. 그냥 위에 있는 치수만 줄 수도 있으니까 예,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여기로 넘어가서요. 자, 이거에 맞는 한계 게이지를 한번 설계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문제 나온 게요. 예제 나온 게 파이 35에 마이너스 0.013에서 플러스 0.003까지랍니다. 자, 이만큼의 치수고요. 자, 얘는 우리 그 공차 기호로 보면요, 구멍이죠. 구멍에 35에 구멍 파이 35에요. 마이너스 플러스 있으니까 K 정도에 있을 것 같은데요. H는 아니고 구멍에서 마이너스 35에 35면은 이쪽이네요. 0에서 여기 있네요. 자, K6 공차입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K6다. 파이 35에 K6 공차가 되고요. 공차 범위로 표현되면은 작은 거는 파이 34.987에서 파이 35.003 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이러한 공차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구멍이 있으면요. 자, 구멍을 좀 단면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구멍이 있다라고 하면 이 구멍이 작은 구멍이면은 34파이 34.987이고요. 큰 구멍이면은 파이 35.003 안에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합격인 구멍입니다. 자, 얘를 검사하기 위해서 플러그 게이지를 쓸 거예요. 플러그 게이지를 이만큼 큰 게이지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작은 게이지를 쓸 수도 있겠죠. 자, 만약에 얘는 정지해야 돼. 자, 이거 정지 측이야. 얘는 들어가야 돼. 통과 측이야. 저 구멍에 들어가야 돼. 얘는 위에 있는 건 정지해야 돼. 야, 구멍에 안 들어가려면 누구보다 커야 돼요? 구멍에 안 들어가요. 정지 측은 안 들어가. 그러면 누구보다 커야 될까? 큰 것보다 커야 되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통과 측은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들어가는 거니까 누구보다 크면 되는, 누구보다만 크면 되는 거예요. 통과 측은 작은 것보다 크면 되는 겁니다. 구멍에 들어가야 돼. 얘는 작은 것보다. 작은 구멍보다. 작은 구멍보다 크면은 들어가는 거죠. 큰 구멍보다 크면은 안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지 측은 큰 구멍보다 커야 되는 거야. 정지 측도 들어가면 그거는 더 큰 거야. 그래서 정지 측은 큰 구멍을 기준으로, 통과 측은 작은 구멍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지 측은 어떻게 설계가 되냐? 자, 정지 측은 이거는 큰 구멍의 기준값 35.003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과 측은 이거는 작은 구멍의 기준값 34.987이 기준값이 되는 거예요. 자, 개념을 이렇게 잡으세요. 외우는 거 아닙니다. 공식 외우시는 거 아니고요. 큰 구멍보다 커야지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큰 구멍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정지 측은. 반대로 통과 측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작은 구멍이 기준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공차 한계 게이지 공차.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게이지 공차. 그러면 게이지 공차는 어떻게 계산하냐, 어떻게 찾느냐? 자, IT 등급이 6등급이죠. 공차가 이렇게 주어졌으면 이거 이렇게 바꾸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IT 등급이 6등급이에요. K6 6등급입니다. 그러면 아까 파워포인트에서 IT 등급 6등급. IT 등급이 6등급. 6등급은
구멍하고 축을 같이 쓰죠. 구멍하고 축을 같이 쓰고요. 그 다음에 35파이면은 여기 있네. 30에서 50이니까 쭉 보면은 4랑 그 다음에 2.5죠. 게이지 공차가 2.5. 그 다음에 마모 여유가 4.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이건 다 마이크로미터 단위예요. 그러니까 0.00259 0.004가 되죠. 그러면은 다시 넘어가서 그러면 이 경우에 이 KT 등급 6등급에 대해서 자 마모 여유는 4 마이크로미터고 그 다음에 게이지 공차는 얼마? 2.5 마이크로미터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게이지 공차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통과측 같은 경우는 테일러의 원리를 고려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다시 통과측 같은 경우는 마모도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모 여유를 생각을 해주는데, 자, 지금 한계 게이지를 설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모가 돼서 정치수가 돼야 된다 했잖아. 그러면 원래는 한계 게이지는 마모된 양만큼을 더 크게 만들어야지. 왜냐하면 플러그 게이지니까. 자, 이만큼을 더 크게 만들었다가 마모 여유만큼을 그것만큼을 더 크게 만들었다가 얘가 마모가 돼서 정확한 치수인 34.989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게이지 공차를 만들 때의 여유니까 그건 빼고요. 이해하셨나요? 마모 여유만큼을 만들어서 이게 마모가 돼서 정확한 이 치수가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34.989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마모 여유만큼을 어떻게 해야 된다? 더 해줘야 된다. 더 크게 만들어서 깎아서 그 사이즈가 되도록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모 여유만큼을 더 크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플러스가 나온다라는 거 신경 쓰도록 하세요. 그러면은 실제로 값을 넣어보면은 35.003이죠. 35.003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게이지 공차 0.0025 다 있으면 35.003 플러스 마이너스 0.00125. 자, 이게 정지측이고요. 자, 통과측은 34.989가 기준치수고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0.0025 다음에 플러스 마모여유 0.004만큼을 더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34.989가 아니라 7이었지. 죄송합니다. 7이죠. 근데 여기서 4만큼 더니까 34.991 플러스 마이너스 0.00125 이렇게 설계가 진행이 되시는 거예요. 자, 프로세스를 지금 이해를 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프로세스를 좀 이해를 해주시는데요. 자, 기준 치수가 구멍이죠. 우리 구멍용인데 기준 치수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주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IT 공차를 아예 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한테 필요한 건 요거 필요합니다. IT 몇 등급인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주어졌다면 그거를 IT 등급 형태로 바꿔 쓰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 IT 등급이 6등급이다 앞에 있는 표로부터 마모 여유랑 그 다음에 게이지 공차 값을 일단 찾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표에서 테이블에서 찾아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걸 찾았으면은 이제 그림을 그려주시고 구멍에 큰 치수랑 작은 치수를 각각 표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안 들어가야 돼. 이 구멍에 안 들어가야 돼. 그러려면 누구보다 커야 돼? 큰 거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큰 치수가 정지측의 기준 치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야 돼. 들어가려면은 작은 거보다만 크면 돼요. 그래서 작은 치수가 통과측의 기준 치수가 되는 겁니다.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작은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 안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것만 신경 쓰세요. 그러면 일단 안 들어가려면 누구보다 더 커야 돼.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지측은 35.003, 통과측은 34.987이 기준 치수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만들려면 게이지 공차 들어가야 되잖아. 모든 게이지는 반드시 게이지 공차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플러스 정지측 같은 경우는 통과측 같은 경우는 마모 여유를 고려를 하는데 이때 마모 여유만큼 더 크게 만들었다가
얘가 날아가서 요 정확한 치수가 나오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마모 여유만큼 크게 만든다 플러스가 됩니다. 좀 이따가 구멍용 한계 게이지는 링 게이지 같은 경우는 작게 만들 거예요. 지금 구멍용 한계 게이지인 플러그 게이지입니다. 이것도 플러그 게이지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길이 한번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구멍의 길이가 10mm였다라고 하면은 통과 측 같은 경우는 이거 엔드 길이 얼마? 10mm. 플러그 게이지입니다. 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정지 측 같은 경우는 이거 엔드 가능한 짧은 이거한 플러그 게이지. 이거를 사용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경우 여러분들 최종 답안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계산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 플러그 게이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으니까 구멍용 게이지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자, 이번에는 축용 게이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축용 게이지는 마찬가지로 통과측하고 정지측 이렇게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 마찬가지로 외우지 마시고요. 자, 이번에는 파이 88에 축이죠. 샤프트인데 파이 88에 플러스 0.013에서 플러스 0.028까지 뭐 둘 다 플러스니까 축이 둘 다 플러스가 나오면 이건 억지 끼워 맞춤이 들어가는 거죠. 억지 끼워 맞춤이 들어가는 거니까 아마도 뭐 저기 K공차 밑에 뭐 P공차나 U공차나 그런 데 들어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샤프트입니다. 샤프트 검사를 할 거고요. 파이 88에 플러스 0.028에서 플러스 0.013 되는 다 했으면은 파이 88.013에서 파이 88.028인 축을 축 검사용 링 게이지 쓰죠. 링 게이지를 만약에 설계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파이 88에 이 공차 범위를 갖는 애가 누군지 볼게요. 자, 축 뒤에 있을 겁니다. 예. 축 파이 88에 파이 88 요쯤이겠죠. 자, 여기에서 조 공차 범위가 28 여기 있네. 그렇죠? 13에서 28까지 M5네요. M5 공차입니다. 자, 요거예요. 자, 이렇게 찾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M5 공차고요. 그러면 이거는 요거는 파이 88의 M5 공차다. IT5네요. 그러면 M5 공차니까 IT 5등급 저 앞에 있겠다. 자, 여기 IT 5등급이죠. 구멍아웃 축 공통으로 쓰고요. 파이 88이면은 여기 있을 겁니다. IT 5등급이네요. 그러면은 4랑 그 다음에 5랑 4 마모 여유가 5마이크로미터 그 다음에 게이지 공차가 4마이크로미터입니다. 다시요. 자, 이렇게 되면은 마모 여유가 5마이크로미터 그 다음에 게이지 공차는 4마이크로미터 이렇게 나와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지금 막대기가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막대기가 있는데 뭐 이따가 또 길이에 대한 얘기도 할 거니까 자, 막대기의 길이는 10mm였다라고 해볼게요. 막대기가 있는데 자, 여기는 파이 88.028이야. 자, 여기는 파이 88 좀 작으면은 파이 88.0 어떻게 하냐? 13이에요. 얘를 측정하기 위한 링 게이지를 끼우려는 겁니다. 그런데 안 들어가야 돼. 여기 안 들어가려면 자, 생각해 보세요.
축이 있는데 축에 구멍이 안 들어가려면 구멍이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안 들어가려면 어떻게 할까? 이거를 생각하세요. 정지축은 안 들어가는 거니까 안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안 들어가려면 구멍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구멍에다가 안 들어가야 되는 축이 더 커야 되는 거지. 그래서 구멍이 큰 것보다 더 커야 되는 거지. 그러면 반대로 축에 구멍이 안 들어가야 돼. 축에 구멍이 안 들어가려면은 어때야 돼요? 구멍이 작은 것보다 더 작아야 되겠지. 얘보다 더 작아야지만 여기가 안 들어가겠죠. 그러려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작은 축보다 이거보다 작은 구멍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안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정지축의 기준 치수는 파이 88.013이 기준 치수가 되시는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게이지 공차 이렇게 들어가시는 겁니다. 반대로 들어가야 돼. 여기 들어갈 거야 나. 통과축이야. 들어가게 할 거야. 그러면 큰 거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 거죠. 얘는 통과축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 통과축은 기준 치수가 파이 88.028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통과축의 기준 치수가 나오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안 들어가야 돼. 축에 들어가지 않을 구멍이면 축이 작게 만들어줘도 그것보다 더 작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야지 구멍이 안 들어갈 테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먼저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게이지 공차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구멍 만드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마모 여유를 통과축이니까 마모 여유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자, 구멍도요 마모가 돼서 원래 치수가 되는 거예요. 마모가 돼서. 그러면 구멍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 구멍을 조금 더 작게 만들었다가 얘가 마모가 돼야 되지. 마모가 돼서 정치수가 되는 거니까 마모가 된다는 얘기는 없어진다는 거잖아. 마모 여유만큼 어떻게 작게 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모 여유만큼 작게 제작돼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마모 여유만큼 작게 제작이 되려면 통과축의 지름은 작아져야 되지.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작아져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실제로 값을 넣어보면은 파이 88.028 플러스 마이너스 게이지 공차는 2분의 4 0.004 죄송합니다. 0.004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모 여유 0.005 다 있으면은 파이 88.023 플러스 마이너스 0.002가 되시는 거고요. 정지축은 파이 88.013 플러스 마이너스 게이지 공차는 2분의 마찬가지 0.004 그래서 파이 88.013 플러스 마이너스 0.002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and 얘는 길이가 얼마가 돼? 10mm가 돼야 되는 거고 통과축은 전체 길이를 다 보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지축은 이거 and 길이는 가능한 짧게 그래야지 싸니까 이렇게 설계가 되시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예제 풀어보실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실 수 있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아마 문제를 조금 더 했을걸요. 뒤에 있는 문제 한번 더 볼게요. 아니요. 자, 여기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세 가지 문제를 냈었는데요. 여기다가 쓰기는 좀 복잡하니까 우리 뒤쪽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자, 파이 26에 H9짜리가 있고요. 파이 35에 K6짜리가 있고요. 파이 88에 M5는 방금 했었죠. 예. 축
하고 플러그 게이지만 있으니까 링 게이지는 똑같은 거를 두 번 하기가 좀 뭐하지? 앞에 있었던 게 똑같이 왜 또 냈을까? 그러면은 이렇게 하죠. K6를 저걸로 할게요. K6를 그냥 구멍으로 할게요. 죄송합니다. 축으로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한번 다시 예제를 보도록 하죠. 자, 다시 한 번만 더 해보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구멍인데요. 홀이고요. 파이 26에 H9이에요. 구멍용 한계 게이지, 플러그 게이지를 설계하여라. 이거를 설계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어졌으면 이거 IT 등급 다 나왔으니까 바로 찾으면 안 돼요? 아니죠. 여기서도 이것도 이렇게 나왔으면 이것도 공차 범위부터 먼저 찾아주셔야 됩니다. 구멍이고요. 구멍 파이 26 H9 파이 26에 H9 26 자, 여기서 들어가겠네요. H9이면 여기 있습니다. 0에서 52까지예요. H9 공차니까 0에서 52까지. 자, 그러면 얘는 0에서부터 파이 26에 0에서 0.056 56까지니까 0.056까지입니다. 지수가 다 있으면은 파이 26.000에서 파이 26.056까지가 치수 범위예요. 자, 그 다음에 IT 9등급이죠. 9등급 되게 낮네요. 자, IT 9등급이면요. IT 9등급 여기 있습니다. 자, IT 등급 9등급이면은 여기 있죠. 구멍용이지 지금 축 아니고 구멍용이죠. 구멍이라 했으니까 파이 26이니까 여기 있겠네요. 그러면 마모 여유 11, 그 다음에 게이지 공차 4입니다. 마모 여유 11 마이크로미터, 게이지 공차 4 마이크로미터. 그렇죠? 자, 그러면 구멍이니까 일단 구멍을 한번 그려보죠. 구멍이 이렇게 있습니다. 구멍의 길이는 20mm라고 할게요. 구멍의 깊이가. 자, 구멍이 크면은 파이 26.056이 되고요. 작으면은 파이 26.000일 거예요. 자, 여기에 플러그 게이지를 끼워 넣으려고요. 자, 위에 안 들어가게 할 거야. 정지시킬 거야. 통과하지 못할 거야. 통과하지 못할 거면은 즉 정지 측은 통과하지 못하니까 누구보다 커야 돼? 큰 것보다 커야 되겠지. 그래서 정지 측은 큰 것보다 커야 된다. 기준 치수는 파이 26.056입니다. 여기 들어갈 거야? 나 들어가야 돼? 얘는 통과해야 돼. 통과하려면은 일단 기준 치수는 통과 측은 작은 것보다만 크면 되겠죠. 그래서 통과 측은 파이 26.000이에요. 자, 안 들어가야 됩니다. 안 들어가야 된 거니까 큰 것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 26.056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에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게이지 공차 0.004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0.004 똑같고요. 그 다음에 마모 여유만큼 더 크게 만들었다가 자르는 거 마모시키는 거잖아. 마모 여유만큼 더 크게 만들었다가 마모시키는 거니까 크게 만든다 플러스 마모 여유 0.011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정지측 같은 경우는 얼마가 된다? 파이 26.056 플러스 마이너스 0.002. 그 다음에 얘는 파이 26.011 플러스 마이너스 0.002 이렇게 되신 거죠. and 가능한 짧게. 얘는 and 길이 얼마? 20mm 이상. 작으면 안 되죠. 더 커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설계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릴 게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정지 측을 뭘로 잡아, 통과 측을 뭘로 잡아. 이거를 뭐 앞에 있는 거 공식을 컨닝을 하셔도 문제는 없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건 헷갈릴까봐. 자꾸 헷갈려지거든요. 그래서 헷갈릴까봐.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라고 자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안 들어가려면 이 플러그 게이지가 원통이잖아요. 이 플러그 게이지가
여기에 통과하지 않으려면 어때야 될까? 그거를 고민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제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정지측입니다. 다시 샤프트가 있는데요. 파이 35 K6 할게요. 자, 파이 35 K6 인 샤프트입니다. 를 검사하기 위한 링게이지를 설계하여라. 자, 파이 35 K6예요. 파이 35 K6. 그러니까 치수 허용차 이거는 계속 나오는 거죠. K6 파이 35에 35 없네. 예, 파이 35 여기 있습니다. 파이 35에 K6 2에서 18까지네요. 2에서 18까지. 그러면 자, 요거는 파이 35에 플러스 0.002에서 플러스 0.018까지입니다. 다 있으면은 파이 35.002에서 파이 35.018까지가 공차 범위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6죠. IT 등급 6 등급이에요. 그러면 6 등급이면은 다시 여기서 IT 등급 6는 구멍하고 축을 같이 쓰고요. 파이 35면 여기 있습니다. 쭉 4랑 2.5네요. 4랑 2.5. 그러면 얘는 마모 여유는 4 마이크로미터, 게이지 공차는 2.5 마이크로미터인 겁니다. 자, 축이 있는데 샤프트가 이렇게 있는데 샤프트가요. 크면은 파이 35.018이야. 작으면 파이 35.002야. 길이는 30mm 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들어가지 않으려면 구멍이 요만해야지. 요만한 구멍이면 안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링게이지를 요만한 링게이지를 만드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안 들어갈 거예요. 누구보다 작으면 돼? 35.002보다 파이 35.002보다 작게. 그래서 정지 측은 기준 치수가 파이 35.002가 되면 됩니다. 자, 들어가야 되잖아요. 위에는. 자, 들어가면 이러한 링게이지를 만드시면 되겠죠. 그래서 통과 측은 기준 치수가 파이 35.018이 기준 치수가 되시면 되는 겁니다. 다 들어가야 되니까 요거 30mm. 좀 이따 나오겠지만, 자,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게이지 공차. 바로 그냥 적을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게이지 공차 0.0025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0.0025. 그 다음에 여기에 마모 여유, 통과측 같은 경우 마모 여유만큼 작게 만들어서 깎아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모 여유를 금 빼줘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0.004만큼 작게 만들어서 마모시킨다라는 의미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통과측은 파이 35.014 플러스 마이너스 0.00125. 정지측은 파이 35.002 플러스 마이너스 0.00125. 가능한 짧게. 얘는 링게이지니까 길이가 얼마 이상? 30mm 이상인 링게이지. 자, 많이 어려우실까요? 예, 이런 형태로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제가요, 계산 문제 이거 꼭 내요. 제가 시험 문제를, 기말 시험 문제는 여기까지가 기말 시험 범위가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기말 시험 범위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기말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되게 단순할 거예요, 시험 문제가. 그래서 뭐 시험 범위도 짧다 보니까. 그래서 자, 일단 이런 것들 물어볼 겁니다. 끼워 맞춤, 공차. 자, H7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 앞에 있는 H가 뭘 의미하는지, 7 공차가 뭘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 물어볼 거예요. 자,
H 공차가 뭘 의미하는지, 세븐 공차가 뭘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 IT 등급이냐 아니면 기본 공차냐 뭐 그런 것들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뭘 의미하느냐. 자, 얘네들이 그거를 설명한 거, 여러분들이 서술하는 거, 그러한 문제들을 내실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당연히 계산 문제 내겠죠. 우리 연습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연습한 거, 그거 계산 문제를 내시도록 할 겁니다. 계산 문제 나오니까 확인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계 게이지도 마찬가지예요. 한계 게이지도 설명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정도 설명하는 문제를 낼 텐데 끼워 맞춤 공차 같은 경우는 설명하는 문제가 거의 없지만 한계 게이지는 이제 설명하는 문제를 한 2개 정도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드린 것들 중에서 좀 설명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것들 낼 거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계산하는 시험 문제를 낼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2문제밖에 안 되고요. 네, 뻔하죠. 아마 설명하는 거 뭘 낼지 여러분들 감 잡으셨을 거예요. 제가 2개 정도 설명하는 거 낼게요. 오늘 설명한 게 2개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감은 잡으셨을 거고 계산하는 거는 연습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 연습을 좀 꼭 해주도록 하세요. 우리 기말 시험이 워낙 범위가 적다 보니까 아마 변별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여튼 중간 시험 때 잘 못 보셨던 학생들 조금 노력을 해서 기말 시험에는 잘 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는 별다른 공지사항이 없으면 다음 주 월요일 날 12월 14일 날에 시험을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뭐 급작스럽게 실시간으로 수업해야 되는데 이렇게 영상 수업으로 전환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요. 오늘 좀 어려운 거였으니까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질문해 주거나 한번 연구실로 찾아오셔도 되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푸디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시험 보는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